인문숲에서는 이제 비폭력 대화를 사용합니다. 비폭력 대화가 뭘까요? 마셜 로젠버그에게서 배웁니다. 김주연 씨와 함께 비폭력 대화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생활에서 선생님이 썼던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 네, 제 아들이 떠오르는데요. 신었던 양말을 네. 이렇게 목을 그냥 둥글둥글하게 해서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한 장면을 제가 봤어요. 흔한 풍경이죠, 집에서. 네, 그게 반복되는데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참다가 쥐어박아야죠. 비폭력 대화를 배웠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달해봐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비폭력 대화 초창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메모지에 적었어요. 네. 그것을 그대로 아이 앞에 가서 읽었어요. 네.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아들, 네가 신었던 양말이 똘똘 말려서 책상 밑에도 있고 방문 옆에도 있는 걸 보면 관찰이네요. 네, 네. 엄마는 불안하고 화가 나. 느낌이네요. 네가 있는 공간이 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너의 건강이 지켜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바람. 네. 네. 거기에 저희 바람 하나 또 연결을 했어요. 엄마도 퇴근하고 저녁 설거지를 마치면 편안하게 쉬고 싶어. 아, 엄마의 바람까지. 네. 네. 엄마 얘기를 들으니 너는 느낌이 어때? 제가 네. 아들이었다면 네, 죄송합니다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공격적이거나 네. 또는 방어 기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죠. 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씀을. 네. 여기에서 들어주긴 들어줄 건데 엄마인 입장에서 지금 빨리 뭔가를 해주기를 바랄 때는 바로 행동 부탁을 또 합니다. 뭐죠, 그게? 그 양말들을 세탁 바구니에 지금 바로 넣어줄 수 있겠니? 요렇게. 구체적이네요, 그죠? 네. 싫어요. 아, 싫어? 여기에서 싫어? 라고 제가 화가 나면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뭘까요? 강요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싫어? 그러면 언제 해줄 수 있겠어? 게임 끝나고요. 오케이. 그럼 게임 끝나고 꼭 해야 돼? 라고 제가 화가 나지 않으면서 반응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진정한 부탁인 거죠. 그래서 부탁과 강요는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을 하고 그 거절한 것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지 않으면 제대로 부탁한 거예요. 그럼 나는 부탁을 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은 거절할 권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로의 욕구가 충돌되지 않으면서 양립할 수 있는 네. 정말 비폭력이네요. 평화롭게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궁금해요. 선생님이 이제 비폭력 대화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변화되는 것이 있을까요? 비포 애프터가 있을까요? 비폭력 대화를 하기 전에는 해결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감정에 치우쳐서 내 감정만 막 얘기하고 제발 내 감정을 알아서 나의 이 뭔가 해결되지 않은 뭔가를 알아서 좀 해결해주면 좋겠다. 누군가가? 네네. 그 상대방이. 그런데 못 알더라고요. 예전에 사랑하는 사이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그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 수 있나요?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해야지만 아는. 그래서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나서 실천하고 나니까 그들이 저의 그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스스로 생각하게 됐고요. 네. 또 제가 긍정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 부탁을 하니까 그들이 그 행동을 바로 실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 책의 인상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마셜의 어머니가 마셜의 강연에 참석했다가 잠시 나갔다 들어왔을 때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셜이 어머니한테 물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한 번도 너희 아버지에게 나의 바람을 얘기해 본 적이 없구나.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공감을 얻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자기 바람, 욕구를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불행의 씨앗, 오해의 씨앗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 와닿습니다. 제가 비폭력 대화를 하기 전에 네. 정말 오롯이 그 삶이었거든요. 마셜 어머니의 삶.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이나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네. 그때는 상당히 좀 힘들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를 예시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제가 제주도에 강의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를 새벽에 태워다 주던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이기적이야. 내가 뭘 잘못했지? 지금 루나는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뭐 잘못했는지 생각을 먼저 하게 되지 않나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책감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자책감을 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첫 번째. 그 태도는 하루를 우울하게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책하게 되고요. 네. 그 본인의 그 안에 우울감이나 자책감이 가득 차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기도 해요. 다른 반응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야. 당신은 안 그런 줄 알아? 네. 자, 지금 그 반응은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서 비난하는 그 대응 방법이거든요. 바로 싸움으로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과 나 모두가 분노에 휩싸이게 하는 반응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볼까요? 당신 정말 이기적이야. 내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지? 그거는 분석. 조금 더 자신의 느낌과 욕구에 귀 기울여서 표현해 봐 주시겠어요? 당신 어렵네요. 정말 이기적이야. 그 말을 들으니 우울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야. 혹시 그게 무엇인지 얘기를 해줄 수 있나? 비폭일 때 너무 어렵다. 어렵죠? 네, 좋아요.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속상해.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의 그 특성을 이해받고 또 지원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그 느낌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어떤 욕구에서 비롯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속상한 이유가 당신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은데 나의 이런 행동이 그렇지 못해서 나온 분노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거네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상대방이 부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 세 번째로 취할 수 있는 반응이 그렇게 했을 때 나의 느낌과 욕구에 관심의 초점, 불을 비추는 것. 이게 바로 비폭력 대화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또 묻고 싶어져요. 네. 왜 나한테 이기적이야 라고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거든요. 그것을 비폭력 대화로 표현하자면 공감으로 듣기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번째 방법은 비난을 말한 그 사람의 느낌과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될까요? 마지막에. 당신은 어떨 때 그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질문하면 될까요? 그 질문보다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좀 더
배려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서운한 거야? 아, 이제 좀 감이 와요. 상대방의 느낌, 욕구를 내가 이해하는 거네요. 그죠? 네네. 당신은 나한테서 좀 더 배려받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서운한 거야? 그래서 서운한 거야? 네. 다시 맞나요? 정리해 볼게요. 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좀 더 배려받기를 원했는데 그 배려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한 거야? 서운하다고 느끼는 거야? 요렇게. 아, 네. 네네. 길고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이팅. 요렇게 공감받으면 이제 하던 비난을 멈추게 되고요. 네. 충족되기를 바라는 욕구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산적인 생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대화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화의 출발입니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이 있을까요? 왜, 대화를 뚝뚝 끊는 대화들 있잖아요. 네.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대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대화 방법들이 있을까요? 피해야 될 대화 방법들. 비폭력 대화에서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를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단절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칼 언어를 쓰는 대화들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칼이 그 짐승을 사냥하는 그 사작과 짐승 맞죠? 사작관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 고양이과. 고양이과인가. 자칼 언어를 쓰는 대화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여기에는 네. 도덕주의적인 판단, 네. 또 비교하기, 네. 당연시하기, 네. 또 책임을 부정하기, 네. 조언하기, 네. 한술 덧뜨기, 네. 이런 또는 말을 끊기, 네. 이런 것들로 하는 대화를 그런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찔리는 게 몇 개가 있어서 내가 자칼이었구나 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는데요. 아니 왜 그 언어를 자칼이라고 했을까요? 비폭력 대화에서 네. 마셜은 자칼 언어와 기린 언어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자칼 언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는 그 자기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재단하는 것. 아하. 네. 그래서 많은 오해를 일으키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대화들을 자칼 언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공격적인 언어, 그렇습니다. 폭력적인 언어. 폭력적인. 기린 언어는 어떤 언어를 기린 언어라고 하나요? 기린 언어는 네. 비폭력 대화를 다르게 표현하는 게 기린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존중, 그리고 감사하고 또 연민하고 또 배려가 묻어나오는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도록 하는 대화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기는 참 편한데요. 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자칼과 기린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의와 의도를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꾸준하게 관찰하지 않는다면 자칼에게 먹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칼 언어는 우리가 흔히 지치고 힘들 때 마구 커지고 나온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 내 안에 공룡처럼 커진 자칼을 빨리 알아차리고 내 안에 그 기린 언어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공간을 가지는 것. 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문장이 있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내가 부탁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기를 바라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어허. 왜냐하면 네. 저는 이 비폭력 대화를 처음 접해서 읽었던 시기가 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던 언어가 자칼 언어였거든요. 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너무나 잔인하게 처벌적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준 문장이에요. 어떤 문장을 쓰고 계셨었나요, 그때? 굉장히
강요를 많이 했죠. 뭐 해. 네네네. 제가 그러니까 일 중독자처럼 일을 하던 시기라서 네.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살핌 안에서 그러니까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것이 그 시간 안에 착착착 진행이 안 된다고 느껴지니까 네. 조급해지고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듯이 뭐 해? 왜 안 했어? 이건 언제까지 해?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걸 그 시간 안에 못 해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너 이거 해야 되는데 못 했으니까 이건 다음 못 해. 네가 원하는 이것은 이번에 못 해. 얘기만 들어도 답답해져요. 너무 무섭죠. 네, 무서워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몰랐는데 비폭력 대화를 읽으면서 이 문장을 딱 접했는데 내가 부탁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주도성을 나는 원했는데 내가 쓰는 이 언어들은 이 아이들에게 자율성과 주도성을 허락하지 않고 있었구나. 사실은.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내가 부탁하는 것을 이 사람이 그걸 하는 이유가 무엇이기를 바라는가. 네. 그래서 엄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하도록 하는. 네. 그래서 비폭력 대화가 저에게 정말 절실하구나라고 느끼게 해준 문장입니다. 루나는 네.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문장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마지막쯤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 마셜의 어머니가 했던 말인데요. 춤을 출 수 있을 때는 절대로 걷지 마라. 오, 소름. 비폭력 대화적으로 감사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네.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네.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비폭력 대화를 처음 접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막 칭찬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칭찬이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너무 부담돼요. 아이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는 제가 은연중에 칭찬한다고 한 것들이 평가 또는 제 생각, 판단으로 전달됐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저도 공감해요. 저희 어머니가 좀 자주 그러시거든요. 그래요? 과한 칭찬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어떤 칭찬을 들어보셨어요? 우리 딸은 다 잘해. 뭐 이런 거. 네. 저는 다 잘하진 않거든요. 그 안에, 그 울타리 안에 갇히는 느낌. 그 칭찬보다는 감사로 전하라라는 게 비폭력 대화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때는 네.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행복에 기여한 그 사람의 행동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으로 충족된 나의 욕구를 표현하고, 관찰과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욕구들이 충족되어서 생긴 나에게 주어진 그 즐거운 느낌. 네, 느낌을 표현하고. 그래서 행동, 욕구, 느낌, 요것을 순서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할 때 상대방이 훨씬 내가 느끼는 감사를 온전하게 느낀다고 해요.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네. 감사를 한번 제가 받고 싶은데 네. 한번 저한테 감사 좀 해주시겠어요? 네,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어제 선생님께서 먼저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 카톡 내용이 제가 마침 차편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차편을 제공해주겠다라고 카톡을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네. 저는 그 카톡을 받는 순간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챙김받고 있구나라는 저의 욕구를 알아봐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즐겁고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군요. 네. 조금 부족하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조금 충분히 못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긴 감사의 감사를 받기는 또 처음인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에 이 비폭력 재단이 있는 걸로 알아요. 네. 그 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비폭력 대화를 2003년도에 한국에 처음 알린 사람은 캐서린 한이라는 분인데요. 네, 이 책의 역자이시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캐서린 한이 2006년도에 설립한 한국 비폭력 센터는 그
그 비폭력 대화 창시자인 마셜 로젠버그가 설립한 국제 비폭력 대화의 한국 지역 조직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께 이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 비폭력 대화라는 책은 나의 목소리를 찾아준 책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죠? 저는 타인의 감정과 시선에 맞추는 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던 그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네. 내 마음속에 욕구에 관심을 가지는 동기가 제공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의 욕구를 정중한 부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할 수 있었고요. 네. 그것이 해결되면서 나도 내 말을 내 목소리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구나. 소리를 낼 수 있구나.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거. 비폭력 대화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비폭력 대화는 오뚜기다. 왜죠? 오뚜기는 외부 자극이 막 아무리 주어져도 네. 반드시 어떻게 되죠? 오뚝? 네, 서죠? 바로 자기 자리로 서잖아요. 네. 그래서 연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집중하면 상대가 행동이나 어떤 자극을 말로 주어도 내 안의 힘을 중심으로 다시 내가 서기 때문에 아하. 네, 그래서 나의 자존감 또 나의 존재감 이것으로 바로 서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비폭력 대화는 오뚜기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뚜기 김주연 선생님과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는 인문숲입니다. 이 영상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합니다.